양경석 의원은 평택시 안중레포트공원에서 시민들을 위해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평택시 의회 정례회에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의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손시은입니다. 오늘 인터뷰할 분은 평택시 진위면 토박이로 평택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취임했고 현재는 삼선 의원으로 지역의 일꾼으로 인정받아 평택시 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신 양경석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지역구 토박이 출신으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양경석 의원. 시민을 위해 누구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잘 제시해주며 말보다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강조하시는 양경석 의원님을 만나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만 뵀을 때는 강인한 모습이 많이 부각이 돼서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기도 하시고 또 부드러운 모습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그런 강인한 모습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도 혹시 있었을까요? 지금 MC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어렵게 보이시나요? 제가 멀리서만 이렇게 뵀을 때는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제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이제 겉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참 뭐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뭐 본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방금 그런 미소에서 정말 부드러운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겉모습 속에 감춰진 그런 내면의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의원님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떨까요? 한 문장으로요? 한 문장이면 그냥 뭐 양경석이지. 뭐 은유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편안한 단어가 있을까요? 저는 뭐 어떻게 됐든 뭐 자체가 지역에서 시의원이 나왔을 때는 뭐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또 제가 굉장히 평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냥 봉사를 해서 나왔었는데 그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평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평택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내 한번 바치자고 하는 그런 오로지 평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평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평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의원님께서 평택 토박이로서 평택의 이모저모를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평택을 자랑해 주신다면 네, 한마디로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택의 이제 뭐 토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뭐 평택의 이제 뿌리다 그러면 이제 평택 이제 전에는 이제 진이현 제가 이제 진이현이 있는 진이면 이제 봉남리 진이면 봉남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뭐 평택의 뭐 자랑이라면 시민들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지리적 여건으로 또 이제 평택이라는 또 지명도 평택이라는 게 이제 평탄한 지역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로망도 굉장히 또 잘 돼 있고 또 뭐 경기도에서 또 뭐 유일한 이제 국책 항공도 있고 해서 아마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들도 뭐 시민들 잘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나 또 뭐 LG전자가 이쪽으로 다 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굉장히 경기는 안 좋지만 평택은 미래가 있는 도시다. 수도권에서 예전에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당했지만 앞으로 우리 평택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아마 평택에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미군 기지들도 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중추적인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지향하는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 자랑이라고 봅니다. 네, 평택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고 또 평택 출신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랑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평택시 의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2014년도 마지막 의사 일정인 172회 평택시 의회 2차 정례회가 마무리된 지 2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참 뭐 모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연말이 되면은 어떻게 이제 하루가 갔는지 어떻게 1년이 갔는지 참 다들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참 해는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됐던 뭐 가보년이라는 시절에 참 생각하기 싫은 이런 뭐 세월호 참사 등 그런 것도 또 육사 지방선거를 또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뒤돌아보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걸 뒤돌아보는 것, 또 의정생활 했던 거 뒤돌아보고 또 뭐 반성하는 또 기회도 됐고, 그동안에 이제 의정활동 뭐 한 8년 동안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부족한 거,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추구해 갈 거,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지난해를 많이 되돌아보시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의정 활동의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가 있다면은 뭐 어떻게 됐든 지역 주민부터 다시 또 이제 부름을 받아서 뭐 삼선 시의원 된 것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성과고, 또 이제 LG전자가 이제 어떻게 됐던 이제 착공을 하고 이제 보상이 들어갔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착공도 한 50% 넘어서 아마 올해 연말에는 탁 닦는 거는 또 이제 완성이 돼서 2016년도에는 이제 아마 그 착공 이제 건물이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기초를 좀 닦고는 한 것 같고요. 또 뭐 그동안에 뭐 제가 뭐 시의원으로서 뭐 조례 같은 거 한 거, 또 어떻게 됐든 또 나름대로 또 지역의 시민들께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내신 것, 또 소소한 거, 이 시의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큰 게 아닌 주민의 불편함을 좀 이렇게 많이 좀 해소, 이제 민원 해결했다, 뭐 그런 거에 좀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이제 지금 뭐 우리 시의원으로서 이제 하지 못할 이런 이제 정책, 이런 또 특히 우리 지역은 이제 수도권 규제법, 또 이제 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온갖 규제,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한 75%에 다 규제 있는 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시에서도 다 이렇게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아쉽습니다. 네. 지난 정례회 때 일문일답으로 하는 시정 질의가 이제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 도중에 이제 김재균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 일문일답이라는 형식상 이제 하지는 못하는 그런 허점 같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처음 도입된 일문일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일문일답이라는 것을 이번 이제 107대 임시회 때 처음 정례회 때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또 의원님들도 또 거기에선 제가 또 어떻게 됐든 질의를 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제가 또 생각하지 못한 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처음 했을 때는 이제 거기까지도 뭐 아주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참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좀 논의를 해서 그 방법론에서 일에 한해서는 그거는 이제 뭐 질의자의 동의를 받았으면은 좀 보충 질의를 좀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시간 제약이라는 게 20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그거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아마 다시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의정 활동 때는 좀 개선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문일답이라는 게. 이게 뭐 저도 처음에 해봤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한 번에 20분이라는 게 그전에는 그런 제약이 없었거든. 시정 질의하시는 그 의원님한테는. 근데 이제 1인당 20분이라는 하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개선된 그런 걸로 좀 더 이제 활발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문일답 시정 질의로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진출이 말씨와 연계된 진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조명을 하셨습니다. 양방향이 아니면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는데요. 부산 방향으로만 아니라 서울까지 양방향 진출입 확장 사업이 되기 위해서 공재강 시장님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대답이셨습니까? 뭐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경부고속도로 이제 진이 IC는 이제 워낙은 계획은 없던 건데 지금 이제 그 동탄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이제 광역교통 개발 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남사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그 남사 신도시 내에 갖고 이제 남사 IC를 기획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남사 IC가 남사 신도시가 진행이 좀 더디고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이라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럼 변경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뭐 경부고속도로가 관통을 하지만 평택에는 평택 IC라는 곳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예로 저쪽 뭐 안성 평택 쪽 평택 IC라고 해도 거기는 또 안성 IC라는 이제 지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공도 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뭐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뭐가 이제 필요해서 저도 이제 그 전 뭐 김성희 시장님 이렇게 해가면 2012년도에 그럼 우리가 변경을 한번 해보자. 그 당시 또 뭐 LG 산단 또 개발 있고 또 주변에 또 우리 뭐 마다는단이나 이런 데가 개발하고 또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미군 쪽으로 직접 갈 수 있는 IC를 하나 생각해보자. 이제 그런 논리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뭐 육사 지방선거 딱 끝나고 나서 그게 좀 이렇게 수면 안에도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집행부에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그전에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더니 안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정 질문을 하니까 뭐 그 나름대로 이제 담당자들은 뭐 LH도 만나고 그런 걸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 추진을 해라. 이제 뭐 그런 데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양방향 설치가 되면은 참 좋겠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여기 해줄 생각도 아예 계획도 없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을 IC를 하려면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 50% 자부담하면은 이제 뭐 본인들도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다 했는데 그게 한 280억 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거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 만드는 거 2개 만들기는 어려우지만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기는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하행선부터 하고 이후에 또 이제 상황 봐서 또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이게 위에까지 트면은 그 이제 지금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가 뭐 4차선이면 이게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또 그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뭐 양방향을 해놓으면 금상첨화지만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면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네. 그때 이제 김재균 의원께서 그 추가 질의를 하시려다가 못 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군 기지 그 이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이 진위 IC를 이제 진출입 IC를 해야 한다고 추가 질의를 이제 하려고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같습니다, 이건. 네. 이 다음으로 이제 평택시 경제개발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도 있으신다면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큰 틀에서 이제 볼 때는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뭐 평택 뭐 45만 시민들, 지금 현재가 아닌 우리 이제 후대들이 어떻게 됐든 진짜 어떻게 보면 일자리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가 된다 해갖고 어떻게 됐든 그나마 그래도 좀 일자리 걱정 덜 하고 했었는데, 참 제 자식들도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참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지역을 좀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을 사랑하는 애앙심이 많거든요. 내가 태어난 곳. 그래서 뭐 저 역시도 뭐 촌놈이지만 서울에서 생활을 해도 저는 또 평택에 와서 지금도 살고 있고 저는 계속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주변에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이제 뭐 삼성이 들어오고 뭐 LG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이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여기서 이제 자생을 해서 여기서 다시 또 살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됐든 뭔가가 안 되고 있지만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지금도 공장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고 또 뭐 잘못된 거는 강력히 또 이렇게 해서 좀 방향 제시를 또 하고, 또 옳고 맞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뭐 이 정당 논리 떠나서 하나로 같이 가서 진짜 예전에 뭐 이게 전전 시장님께서 했던 진짜 큰 평택, 진짜 슈퍼 평택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나 지금 다 큰 이제 문제점, 또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평택시에서 이제 토박이 출신으로 자라고 또 나시고 이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걱정이 요즘에 많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 기초위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자식 입장에서 내 자식들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생활이 있어야 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그 앞에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의 변화를 봤을 때 그런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LG가 들어왔을 때도 뭐 신성장 동력, 이렇게 또 신수종 산업,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산업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가 있는 뭐 이렇게 뭐 생활건강이나 이런 뭐 바이오, 뭐 신소재, 이런 사업들을 좀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게 와봐야 우리 평택 외쪽에 다 인프라가 다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 유치할 때 지금까지 좀 해오지 않았던 그런 기업 유치, 좀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지역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치가 되기를 저도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공재강 시장님의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저 역시도 뭐 세 번 나오면서도 지역에 뭘 하겠다라고 이제 뭐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100% 다 지켰다고는 뭐 저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약은 앞으로 본인이 뭐 4년 동안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공약인데, 아마 이제 뭐 공장 시장님께서도 한 85개의
이제 공약을 아마 이제 내셔서 이제 한 달, 12월 달인가요? 그때 뭐 이제 공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뭐 정리를 몇 개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85개 중에서도 한 50%는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3개 정도 이제, 너무 이제 막대한 이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중단된, 되게 이제 뭐 철도변, 그 이제 단절된 거를 연결시키는 사업이 뭐 조에서 뭐 몇천억 들어가서 이제 그 사업이 그거를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이제 폐기 처분한 이제 공약인데, 저는 참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안 되는 거지만 대안을 제시를 좀 해줬어야 돼. 그러면은 뭐 이거는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일정 부분만이라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거든요. 그런 대안 제시들 좀 해줬어야 되는 거지. 이거 좀 완전히 폐기시켰다.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우리 지난 10월 20일에 있었던 의원 간담회에서 그때 GS 복합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시의원님들이 강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그렇게 이제 강한 질타가 이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업이 추진 일을 하려면은 절차라는 거를 좀 밟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너무 어떻게 사업만 보고 갔을 때 그런 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됐든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 절차를 무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주변에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좀 피해 아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다 지원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뭐 청부업 같은 율곡 재생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안 하겠다는 거, 덜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개별 입지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다가 굉장히 많은 혜택,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거치고 그냥 편하게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많고, 이 전력산업이라는 게 왜 평택은 과부하가 있는 거거든. 많거든요, 지금 발전소가. 이게 지금 외부로 나가는 전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평택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들어와서 쓰고 있지만 외쪽으로 파는데 이 사람들 수익성만 생각하고 우리 주변은 생각지 않았다.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그 이름에 가리워져서 실제로는 이제 그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이 되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설명이 없이 또 이제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 사업이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오산 화력 같은 데도 이렇게 봤을 때도 그 주변 그거 내려오는 진이천의 생태계가 좀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종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이제 그거를 발전소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그 뜨거운 물들이 이제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든. 그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게 나와서 진이천으로 배출됐을 때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좀 어떻게 보면 얼음이 얼고 차가워서 그 이제 고기들도 지금 이렇게 활동을 좀 못하고 추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월 동안이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쪽에 지금 수온이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다 그쪽으로 올라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가 변화가 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 이제 수증기 같은 게 올라가면은 좋을 수는 없거든요. 뭐 주변에 뭐 지금 겨울철, 가을철 같은 경우에 운무도 더 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는 완벽한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절차와 또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 아무래도 이제 사업의 방향이 개발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복지에 관한 부분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발로 뛰면서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시민들의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뭐 삼성이 들어온다, 뭐 LG가 이제 뭐 들어온다. 그 뭐 기업 도시냐. 어떻게 됐든 거기에 해서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자리도 또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시민의 뭐 삶의 행복, 질이 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 외적으로 우리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 시설,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됐던 뭐 지금은 아이들 이제 뭐 교육 문제, 또 이제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또 아팠을 때 편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뭐 진짜 큰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뭐 돈만 벌면 뭐예요? 어떻게든 뭔가를 이렇게 좀 질 높은 뭐 문화생활이나 이제 여가생활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질 높은 걸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우리는 평택에는 없거든요. 뭐 문예관도 뭐 지금은 한 3군데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서 뭐 대규모 공연할 수 있는 시설, 뭐 이제 한 2,000석 이상 되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연을 우리가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기반 시설,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이쪽에서는 진짜 딴 데 안 가고 그냥 평택에 들어오면은 다 평택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맞은 그런 복합 시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또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거는 지금 이제 뭐 3개 시군 통합되면서도 참 문제가 됐던 게, 지금은 이제 뭐 평택시청도 지금 이제 남부권에 가 있지만 평택의 중심은, 중앙이라는 곳은 이제 지금 고덕 쪽이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쪽은 또 우리가 이제 고덕국제화지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행정이고 뭐고 다 하고 행정타운도 만들고, 그쪽에다가도 이제 문화공간, 또 이제 뭐 대규모 공원,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또 복지와 삶뿐만 아니라 또 이제 문화 여가까지도 이제 두루두루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양경석 의원님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한번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삼선 이제 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그 지역 시민들에게 또 그 능력을 인정받고 또 시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또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또 해석을 또 달리 들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소통이라는 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 아무리 내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는 비껴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다 다급해요. 여유가 없어. 왜?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유로움이 이제 마음이 생각할 게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나도 저를 만나면은 그게 뭐야, 그 요즘에 이제 한참 얘기하는 뭐 좀 뭐 힐링이랄까. 만나서 힐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쉽지는 않네요. 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또 삼선 의원으로 이렇게 취임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7대 평택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부의장 활동에 대한 포부는 무엇입니까? 저도 뭐 많이 모자란 저한테 뭐 부의장 직책을 주신 또 우리 또 이제 15분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뭐 부의장이라는 역할은 어떻게 됐든 뭐 의장의 이제 의장을 보필하는 거예요. 의장님이 뭐 좀 안 계실 때 의장 대신 하고 또 이제 같이 뭐 의장님 혼자 뭐 결정하기 없으면은 제가 이제 같이 해서 우리 또 이제 위원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이제 우리 뭐 지역 발전 같은 거 우리 또 의회에 있는 그런 현안사항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고 서로가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뭐 직접 하기 뭐 한 거를 제가 들어서 뭐 집행부하고 또 뭐 의장님하고 또 이런 뭐 좀 가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시원 3번 하면서 한 9년 하면서 제가 이제 보고 느꼈던 또 경험 갖고 어떻게 됐든 조율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또 충실히 할 거고. 네, 여기서도 또 이제 소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또 2015년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으로 뭐 소원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뭐 가정이죠. 뭐 가정. 이제 뭐 일단 가정이 행복하고 또 근심이 없어야 또 저 역시도 또 이렇게 밖에서 또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항상 뭐 미안한 거는 진짜 가족 특히 이제 애들한테 미안하고 또 뭐 애 엄마나 또 어머님한테 가족한테 미안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지금까지도 못 해왔지만 2015년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가정에 좀 조금이라도 좀 지금보다는 좀 낫게 해보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또 내 지역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원상 또 지역에 또 불합리한 또 이제 규제들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해결하는 노력하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시의원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뭐 집행부에 대한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거 견제고 잘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어쨌든 뭐 올해가 굉장히 평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 10년의 미래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좀 불합리하고 좀 아니다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든 뭐 강력하게 해서 바른 방향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택 시민과 또 YBC 뉴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 45만 시민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야 더 훌륭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양경석 의원님과 함께 소중한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5년도 두 번째 스페셜 인터뷰 양경석 의원님 모시고 특별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평택 시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진솔한 모습을 보니 양경석 의원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됩니다. 평택 시민들에게 더 인정을 받아 3선뿐 아니라 4선, 5선까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양경석 의원님 되시길 바라며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